G7 초대 국가에 적국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나? G7 가서 또 발돋움했다고 나중에 귀찮게 할 것 같은데 G7 의제는 분명 한국이 자화자찬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거기에 더해 권위주의 중국에 맞서려는 것인데 영국은 G7에 박쥐를 날려보낼 생각인가? 재밌을 것 같다. 무리겠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따위보다 대만을 불러라. 스가 총리 알고 있겠지만 문재인과 거기서 회담이라도 하면 끝이다. G7 회의 멤버가 아닌 관중석에 초대한 것일까? 중공의 속국이 게스트? 국제법을 무시하는 지역은 사상 검증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자, 영국이 공식적으로 우리 청와대로 G7 초청을 한 이후부터 일본의 네티즌들은 우리를 적국 중국과 민주진영 사이의 박쥐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한국의 성장을 이토록 열심히 방해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비단 일본의 네티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일본 정부도 매한가지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도 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일본은 영국이 G7을 통해 아시아 지역 공략을 강화하려는 계획에 반대한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 호주, 인도를 G7 회담에 초청해 포럼과 공동 헌장을 체결하자는 영국의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스가 정권은 이번 G7 회담의 목적은 G7을 재건하는 것이어야 하며 초청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도화는 민주주의 연합이라 일컫는 D10이라는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한국을 정확히 꼬집어 말하진 않았어도 아주 높은 확률로 한국을 특정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일부 네티즌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대놓고 반대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을 뿐이죠. 그리고 호주도 인도도 안 된다는 일본인데요. 아시아의 유일한 G7 멤버의 위치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죠. 기사는 G7을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는 트럼프가 먼저 제안했던 부분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자신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소집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 양국에서는 새로운 국가들도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사는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에서 비롯된 긴장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참여는 어색하고 특히 호주와 인도에도 가입을 허락하거나 특권적 지위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일본이라는 것인데요. 스가는 일본은 주최국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라고 국회위원회에서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G7의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만히 이 워딩을 들여다보면 정치 외교적으로 순화된 코멘트였을 뿐 속내는 일본 네티즌의 적국 표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D10 따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명분상은 G7을 먼저 추스리는데 힘쓰자는 일본의 주장인 것이죠. 이런 국제적 외교 사안에서의 이기적인 행동은 물론이고 우리 주일 대사에게 한 짓 등의 외교적 망동을 서슴없이 펼치는 일본이 가장 믿는 구석은 바로 새로운 미국 정권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역시 미국의 새로운 정권에 대응하여 새로운 외교부 장관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 실장을 내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미 외교 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도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우리도 할 역할을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일본보다 어른인 입장에서 일본에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넓은 아량을 베풀고 있는데요. 일본은 되려 미국이 한미일 삼각체제를 원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미일 삼각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블링컨이 너 취임부터 장난질이냐? 죄송합니다. 바이든 내각에서 초대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토니 블링컨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한미일을 자꾸 엮어대는 워딩을 구사 중인데요. 딱 오바마 시절의 그 이야기들입니다. 첫판부터는 장난질은 물론이고 말장난도 아주 심한데요. 한국은 린치핀이라면서 한미동맹을 핵심축이자 꼭 필요한 동반자라고 부르고 일본은 코너스톤이라며 주춧돌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오바마 시절에 나온 비유였던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은 그렇게 부르지도 않다가 2010년 이후에 한국을 핵심 축이라는 말로 달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긴장감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공평하게 비위 맞추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은 철저한 미국의 국익 기준으로 한미를 하나의 연합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맹관계에서 함께 해온 세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죠. 일본의 경우 중국과의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미국 바짓가랭이 꼭 붙잡아야 하는 입장이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면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중국의 시진핑이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하기 전에 후딱 한국으로 전화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잠깐 세자면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바이든과 통화했네 어쩌네 하는 우리 언론의 기사들, 지금 무슨 초등학교 아침조회 줄 세우기 합니까? 먼저 통화하면 어쩌라는 것인지 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복싱 대회나 UFC 메인 이벤트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유로 비유해 볼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하고 신중히 나눌 대화가 많은 상대가 한국이라는 거 아닌가요? 이건 됐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미국은 또 한 번 한일 간의 강제 봉합을 연출하고자 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이 어렵지 위안부 합의 때에 그때 그 멤버들 다시 집권했으니 강제로 사이좋게 지내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또 있을 수 있죠. 이를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미일 동맹과 한미일 삼각체제의 무게감은 전혀 다를 것이기에 미국은 한일 간의 특수성을 배제한 자신들의 사고방식대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100% 일치하기 때문이죠. 적국 중국을 무너뜨리자. 그쵸? 허나 우리는 그리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애초에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기에 유지 가능한 것이지 미중 대립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한일 간의 긴장 관계를 떠나 한미동맹은 몰라도 한미일 삼각체제는 애초에 성립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도 자신 있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타임즈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완전한 군사동맹으로 통합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이 중국 압박을 위해 군사적 투입을 계속 강화하겠으나 미국이 혼자서 이 모든 움직임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여 한국, 일본 정부들과의 협력으로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론을 양국에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두 아시아 동맹국 사이의 균열을 고쳐내려 노력할 것이지만 한일 간의 다툼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요. 여기에 한국도 일본도 미국의 완전한 통제를 꺼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 시장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으며 중국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당찬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광해군의 중립외교 해안이 필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상황은 그리 쉽지 않은데요. 대한민국과 관련해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픈 개인적인 욕심과는 달리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렇다고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다 떠나서 바이스톰 기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중요하고 좋지만 미국 국익을 위해 우리가 희생할 일은 없어야 한다는 냉정한 시각이 항상 필요합니다. 중국은 뼛속 깊은 곳부터 거부감이 드는 국가이지만 한국과 한반도에서 그들이 가진 경제, 안보 등의 강력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진 스탠스를 생각하면 또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더 큰 대의를 위해 참는다는 정부의 구상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존중할 뿐, 바이스톰이 가진 중국에 대한 거부감에 비해 절대 그 이하는 아닌 것이 일본입니다. 일단 중국과 일본, 답도 없는 두 나라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행동이죠. 미국이 진짜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는 린치핀인지 미니핀인지 볼링핀인지 하는 따위의 말장난 형용사는 됐고, 이제 행동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증명해야 할 것인데요. 미국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은 바로 미국 매체 트루스 아웃을 통해 미 외교관 출신의 앤 라이트가 주장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입니다. 칼럼은 대북 평화를 위해 바이든은 한미 군사훈련을 끝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올해 3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면 북한과의 외교 전망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까다로운 외교 정책 과제 중 하나는 바로 핵무장을 한 북한이며, 은퇴한 미 육군 대령이자 미 외교관으로 40여 년의 경험을 가진 필자는 미국의 행동이 어떻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
있다며 자신이 속한 평화를 위한 참전용사 단체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가오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필자는 현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자세는 이와 상반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것이 한반도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필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톰의 바람은 이런 필자의 주장이 실제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되도한한 동맹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보다는 그 핵심 축이라는 동맹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자신들의 국익에 부합하는 부분을 제안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 일개 유튜버인 저희는 마음껏 개인적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외교에 있어 실질적 지혜를 짜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짐작이 되는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런 한국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고래 대결에 한국이 중간에 잡혀 있다고 표현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이 점점 더 적대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한국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언이 있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미국 정권과 우리는 함께 이룩해야 할 것이 무궁무진한 관계입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자는 그린 뉴딜에 있어서도 그렇고 팬데믹에 있어서도 상호 간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낌없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허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익은 중국을 이기는 것이죠. G2 간의 패권 다툼의 이유, 고상한 척 해봤자 결국엔 돈입니다. 반면 우리의 국익은 미국도 중국도 그 분야의 차이가 있을 뿐 중요한 파트너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익의 최우선 순위는 중국도 아니고 안보적으로 보나 경제적 부분으로 보나 바로 한반도 평화 문제죠. 물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한미 군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경해야 합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런 자세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어훈련인데 이걸 안 하면 어쩌나 하는 우리 안의 목소리도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미국 애들도 자주 인용하는 문구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The greatest victory is that which requires no battle.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미국식으로는 선주, The Art of War에 나오는 병법 중 하나죠. 전쟁이요. 정말 일어나게 된다면 이전의 1, 2차 세계대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꼭 싸워야 한다면 져서는 안 되겠지만 싸워서 잃을 것이 너무 많은데 안 싸워도 될 싸움을 하게 된다면 그보다 미련한 짓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실제로 미국이 바라는 바를 이해하고 있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중국과의 울타리 역할도 하고 있고 일본과의 합리적 방안 모색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미국도 그래야 합니다. 당장에 남북 통일시켜달라고 우격다짐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익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보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동맹으로 생각하는 미국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만들 미국의 응답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